기자님? 천진 영사관의 수수께 앞서 있습니다. 영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영사님이요? 단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기자님! 기자님! 난 그저 평범한 종군 기자입니다. 천진 담당도 아니고. 엔더 가까이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상해로 곧장 갔다고 그래주세요. 아유, 그랬다간 제 정강이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사정 좀 봐주십시오. 영사님께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자를 송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영사관이 가깝습니다. 뛰어! 네? 뛰라고요! 네!
검열 핑계 대지 마세요. 안 된다고 버텼어야죠. 검열관이 기사 드러나는데 그렇게 가만 보고만 계셨어요? 국장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열불 나는 사람은 안 돼! 아우. 자, 진정하고 차 마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뭘. 아니, 사진이라도 실렸으면 말을 안 해요. 찍어놓은 거 죄다 보내라고 난리치더라 언제고. 영사관이 무너지고 수송선이 불탔으니 당국 입장에서 숨기고 싶었겠지. 자꾸 쉬쉬하고 숨기니까 그딴 자식들이 활개를 치는 거라고요. 차시고. 지국장님, 하하, 그 엔도 중장각하의 아드님이 오셨다고요? 이분이시로구만. 아유, 반갑습니다. 옥관빈입니다. 상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데 젊었을 땐 조선에서 제법 유명한 불령선인이었다는군. 흑색공포단, 상해에 본부를 둔 아나키스트 무장투쟁 조직. 처음 보는 단체입니다. 임시정부가 유령단체를 사칭해서 벌인 짓은 아닐까요? 임정요? 임정은 지금 자금 사정이 엉망입니다. 폭탄, 총알 뭐 그런 거 다 돈이 있어야 구하는 건데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 처지에 테러라니요. 임시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대담한 자들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정말 아나키스트들이란 말입니까? 근자의 상해 아나키스트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자들의 소행 같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나키스트들이라는 게 원래 잘 뭉치지를 않아요. 뭉쳐봤자 오합지졸이고. 헌데 이번에는 치밀한 작전하에 대규모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않았습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도자요? 그들은 권력과 계급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지도자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정신적 지주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자가 존재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특종이 아니겠소? 김원봉 의열단장 1898년생 33 아니고 유자명 남아한인연맹 의장 신채호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 조선대표 1928년 검거돼 여순 감옥에 수감 중 북경 이회영의 집을 거점으로 다물단 등 불순단체를 조직. 이회영? 이 이회영이라는 자에 관한 자료 더 없습니까? 이회영이요? 아나키스트에 관한 자료는 이게 답니다. 아니, 이 신채호 같은 거물이 암약했던 거점의 주인인데 이 자에 관한 자료가 또 없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왕 도와주시는 거 좀 더 애써주시죠. 네? 카투리상 내 최 형사님께 말씀 한번 잘 드리죠.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자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게 다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봐요. 우당 이회영 1867년 경성 출생 1907년
경성 상동교회 부설, 상동학원 학갑으로 취임. 이게 답니다. 이게 불온활동 내용은 몽땅 백지잖아요, 이거. 그게 백지가 아니고 사실은 지워진 겁니다. 뭐라고요? 이영이라는 사람 상당한 위험 인물 같습니다. 활동 내용 모두 특무대가 지정한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특무대? 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밖에는. 이영이 북경에 살 때 제출했었던 망명자 등록서류입니다. 여기도 이름 주소 빼고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 공안에 부탁해 어렵게 구한 건데. 얼마 전 천진에서 발생한 테러 현장의 사진이다. 마침 현장에 있던 기자가 찍은 건데 신문사에 얘기해서 우리가 넘겨받았지. 흑색 공포단이라고 상해에서 새로 만들어진 아나키스트 조직의 소행이다. 경계가 허술한 수송선을 먼저 쳐서 병력을 빼낸 다음에 영상안을 쳤군요. 제법이군요. 천지는 만주와 조선반도 상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대일본 제국이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진을 장악해야 한다는 의미지. 그래서 이번에 청진 방면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려던 참인데 이번에 제대로 한 대 얻어맞았어. 호랑이 굴에 들어와 폭탄을 던지다니 대담한 놈들이군요. 수법만 대단한 것이 아니야. 전국을 읽는 놈도 있어. 머지않아 중국도 조선처럼 강도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2억 중국인은 떨쳐 일어나 2천만 조선인과 함께 싸우자. 두목이 누굽니까? 이자는 대충 봐도 알겠지. 살아있었군요. 그러게 말이야. 한 1, 2년 행방이 모여나다 싶어 죽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타났어. 하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자는 우리 특무대 관할이야. 경찰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지. 걔네들 실력으로는 그 자를 잡을 수도 없고. 미수아 소자. 네. 상해로 가라. 가서 잡아와. 네. 그래, 상동교회. 1907년 전으로 상동교회에 관련된 자료에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줘. 그 아마 경성지구에 자료 남아 있을 거야. 그래. 이회영. 1급 기밀 속에 숨겨진 조선 노인. 천진 영사관 앞에서 본 그자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 결코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야. 우연히 지나가던 평범한 늙은이라면 그렇게 태어날 순 없거든. 그렇다면 당신 누구야? 합숙소 말이로구만. 합숙소요? 아우 어찌나 사람들이 득식을 내는지 다들 그렇게 불렀다고. 아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다니까. 아 그래?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루. 수십 명씩 몰려와서 몇 달씩 묵고 가는 건 예세였으이. 수십 명씩이나요? 저 집이 이 동네 가게 다 먹여 살릴 정도였으니까.
결국은 살림 거덜내고 야반 도주다시피 떠났으니까. 저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십니까? 따야 모르지. 자네는 알지? 응? 저거 그 영감한테 외상값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따라보시오. 한광. 그 외상값을 꼼짝없이 떼이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걸 보내왔더라고. 응? 그 어떻소? 돈이 좀 되겠소? 우편으로 보내왔던가요? 그 상해에서 보내왔더라고. 혹시 주소 기억하세요? 주소는 없고 그 상해 손님만 찍겠더랬어. 이 그림 저한테 파십시오. (3.1 만세운동) 이후 10여 년간 조선반도와 일본 열도는 불령선인들의 저항으로 피비린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국 어딘가에서 보내졌다. 이회영의 집, 신채호를 비롯한 수많은 불령선인들의 거점, 다물땅 같은 불순 단체들이 만들어진 곳. 어쩌면 자기가 이회영, 그자가 지금 상해에 있다. 하나, 둘, 선생님. 이상하네. 내가 늙었나? 아버지가 약해지신 게 아니라 제가 힘이 세진 거죠. 그래, 다른 쪽 가자. 왼팔은 내가 자신 있어. 자, 에이, 아버지는 이제 제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자, 선생님, 이번엔 아시죠? 좋아. 누난 꼭 아버지만 응원하더라. 의리 없게. 아버지. 몸살 피우지 말고 잡어. 자, 준비. 왔는가? 오, 이거 마작 아니에요? 오빠, 이게 다 뭐예요? 영화야, 네가 이것 좀 배워야겠다. 제가요?
적당히 마셔라. 취했다 너. 취하긴 누가 취했다고 이래. 야, 넌 그 좋은 대가리로 생각해낸 게 겨우 이거냐? 무슨 소리야? 미인계가 뭐냐 쪽팔리게. 아나키스트 체면이 있지. 썩어 빠진 새끼들. 아서라, 우리 지금 놀러 온 거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혓바닥들도 짧아지냐? 조선놈 새끼들이 왜 받침도 없는 외놈말을 씨부렁거려? 뭐야? 아유, 선생님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술이 너무 취해서요. 죄송합니다. 야, 가자, 가. 와. 꼬락서니가 영락 없는 상놈인데 젠장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감히 양반한테. 미안하게 됐다, 정아야. 아유, 어쨌든 담역가선을 트는 데는 성공했잖니. 앞으로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마. 응? 한 번만 더 작전 중에 사고 쳤다간 정말 각오해야 할 거예요. 네! 아휴. 속이나 풀어. 정아야. 따뜻할 때 들라고요. 잘 먹을게. 외놈 조심하고. 정아, 마음도 참 이쁘지 않냐? 저런 애 없지. 지대만 잘 타고났어도 이런 험한 일에 끼어들 아이가 아닌데. 이게 제일 맛있겠는데? 야, 그건 안 돼. 우리 정아가 준 거야. 우리 정아? 어? 어. 야, 안 돼. 야, 안 된다니까. 야, 에이, 진짜. 미수와 특무요? 조선 총독부 특무대가 파견한 자인데 흑색 공포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는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다가 잔혹한 고문으로도 유명하다지. 고생해. 이혜영이라는 사람 상당히 위험 인물 같습니다. 활동 내용 모두 특무대가 지정한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 미스와 승무십니까? 제국신문 김우라 준페이 기자입니다. 자. 왠지 기분 나쁜 자야. 뭐라고? 탐문 수사를 못해? 여기 프랑스 조개는 프랑스 땅이나 마찬가지여서 중국 공안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 일본은 더더욱 그걸 말이라고 하나? 범인들이 여기에 숨어있는데 여기 말고 어디 가서 범인을 잡나? 오늘부터는 여기도 우리 관할이다. 알겠나? 예! 이봐. 잘 챙겨야지. 김판준이가 상해 왔다.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제 손에 총이 없었던 게 전투의 한이에요. 이제야 특무대가 냄새를 맡았구나. 조심하셔야 해요, 선생님. 괜찮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은 걸. 밀려드는 승전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자. 자, 그럼. 누굽니까? 왕아초라고. 중국 19억원에서 힘께나 쓰는 잔데, 자네도 한번 만나볼래? 중국군은 영 흥미가 없어서요. 흥미가 있을 텐데. 아나키스트거든. 항일 구국연맹이란 단체에 중국인 아나키스트가 있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제국신문 김우라 준페이 기자입니다. 연맹의 지도자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나키스트가 아닙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왕정이 부관 단육과 선을 탔다고요. 네. 왕정이 그자의 동선을 확보했으니 이제 거사만 남았군. 거사라니요? 오늘 스승을 뵈야겠어. 왕정이를 암살하자고요? 왕정이는 중국 국민당의 외교부장이야. 섣불리 거사를 실행할 대상이 아니야. 왕정이는 골수 친일파가 아닌가. 난 찬성이네. 이번 거사는 내가 맡을게. 애초에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지. 암살을 목적으로 왕정의 부관과 선을 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일본 조계의 동태가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 해상 육전대 말고도
사단급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만주를 삼키려는 일본이 다른 곳에서 소요를 일으켜 열강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곳. 그게 바로 상해였군. 해서 왕정이가 상해를 일제의 손에 넘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본 놈들은 꼭두각시인 왕정이를 앞세워 대륙을 넘보고 있습니다. 선생, 생각해보겠소. 선생님, 왕하초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작입니다. 왕정이가 외놈의 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중국 내부 권력 투쟁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로 위장한 정치 몰입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문간 치시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미인이 쳐다봐서 그런지 난이 자꾸 떠는구나. 선생님, 북경 살 때 생각나세요? 마다. 독립운동 하겠다던 사람들이 조선이며 만주며 많이들 몰려왔었죠. 참 용감한 분들이었어요. 당장이라도 히로히토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고 죽을 테니 선생님께 권총만 구해달라고 다들 난리였었죠. 생각해보면 죽을 사람이 없어서 거사를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못했지. 세월만 축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헛되이 가셨어요. 일하다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현석 오빠 말이 맞아요. 왕하초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우릴 떠날 거예요. 왕하초가 떠나면 무기도 자금도 함께 떠나겠죠. 그러니까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화야. 전 현석 오빠처럼 복잡한 건 몰라요. 그냥 왕정이가 친일파라는 것만 생각할래요. 김우라페 씨, 조선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중장님, 특종이요. 특종? 흑사건보다 수장을 알아냈어요. 편집국 자식들 일면을 통째로 비워줘야 될 겁니다. 그만둬. 네? 자, 흑색 공포단을 일망타진할 때까지
관련 보도를 일체 금지한다는 특무대의 통첩이야. 억울하겠지만 잠시 접어도, 응? 그냥 사고 한번 치시죠.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요. 글쎄, 혈기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니까. 옥관빈? 우당은 저와 상동교회부터 신민회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합방이 되던 해 일가를 모두 이끌고 만주로 망명을 했었죠. 그 후론 통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헌데 우당은 어찌 여쭈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당은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입니다. 양반 출신이로군요. 그냥 양반이 아닙니다. 정승만 10명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귀족입니다. 혈통만 좋은 게 아니라 제주도 출중해서 고종 황제께서 각별히 총애했던 사람이죠. 그래요? 김우라 기자,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우당의 작품이라면 믿으시겠소? 이회영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모자라고요? 만국평화회의 밀사를 보내고자 황제께 주청했던 사람이 바로 우당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그게 우당의 방식이죠. 그는 늘 배후에서 움직였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을 뿐더러 일체 나서는 법이 없죠. 그 흔한 감투 한 번 맡았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우당은. 부장님 모시고 여산을 가게 됐다. 거기서 며칠 같이 있고 싶은데. 수행원들 눈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래요? 이번엔 비밀 회동 때문에 부장님하고 나 단 둘이 간다. 특등실이야. 침대 칸이지. 우리 그곳에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디 보자. 이환광 화백 그림이 맞군요. 이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간간히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는 화가님들을 직접 연결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래도 좀 사장님, 표구점에 좀 다녀올게요. 저 이완강이 나타나면 나한테 연락해. 그럼 이거 10배 준다. 김우라 실태. 누구? 엔도가 가의 아드님께 결례를 한 점 사과드립니다. 언론인을 백주대나 전 납치해놓고 참 뻔뻔하십니다.
아니 납치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곳 프랑스 조개는 불량 선인들이 판치는 곳이라 안전을 위해서 여기로 모셨을 뿐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들어올 때 간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진 찍는 데입니다. 물론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를 안 가라고 하죠. 제가 조용히 일하는 곳입니다. 용건이 뭡니까? 기자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이것은 영사관에서 보신 서류들이고요. 북경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요. 이제가 누군지 아시죠? 알면요? 오늘부로 이제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십시오. 협박처럼 들리는군요. 기자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이거든요. 이회영이 흑색 공포단의 두목이라는 것쯤은 나도 압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이 상해에서 그걸 아는 자가 이거 나 말고 또 있다니. 특무대에서 언론 보도를 금지하기를 정말 잘했군요. 이거 자칫 기사라도 나갔으면은 그놈이 땅속 깊숙이 숨을 뻔했지 않습니까? 특무대에서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바람에 제대로 팝을 쳤는데요. 왜요? 왜 그자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조선 최고의 귀족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테러 집단의 수괴가 되었습니다.
힘든 얘기죠.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회영은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 답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안 됩니다. 기사도 취재도 절대로 안 됩니다. 기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나는 당신을 쳐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엔도가카의 아들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아버지께 감사 전화를 드려야겠군요. 당신은 대일본 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소. 그자가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쯤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호들갑 떠시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더 가면 각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진짜 협박 같은데요. 기무라 준배 기자. 경고는 한 번뿐이요. 이건 협박입니다. 이하백이 그림을 팔러 오겠다고 전갈이 왔어요. 서울의 명동성당 입구. 그 앞에 YWCA 일대, 바로 이곳에 사만갑족 우당 이회영의 집이 있었다. 이회영 집안은 6명의 정승과 2명의 대지약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다. 임진왜란 당시 뛰어난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백사 이항복이 바로 이회영의 10대조였다. 그러나 이회영은 벼슬길 대신 신학문을 선택, 기울어가는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며 청년기를 보냈다. 일찍이 개화 사상에 눈뜬 젊은 이회영은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는 구한말 구국운동의 본산이었다. 이회영의 집과 가까웠던 상동교회. 이회영은 이곳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려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상동교회와 밀접했다. 당시 상동교회에는 투철한 민족주의자 전덕기 목사를 비롯 김구, 이승만, 신채호, 이준, 이상설 등 숱한 지사들이 상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회영은 상동 청년학원 학감을 맡아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비밀 구국단체인 신민회를 결성,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1907년의 헤이그 밀사 사건. 그 배우 역시 이회영이었다. 고종의 비서장인 조정구를 통해 이회영은 밀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에 고종은 신임장을 발급했고 철통 같은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특사 파견에 성공했다. 특사들은 대한제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 독립의 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외교권이 없는 대한제국의 대표는 회의장 입장조차 거절당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강제 병합을 인정하는 순종의 칙서가 발표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76명의 왕족과 친일 집권층은 일본 귀족 차비와 천황의 은사금을 받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회영의 6 형제는 나라를 되찾는 길을 선택했다. 전 재산을 처분, 만주로의 망명을 결단했던 것이다. 명동 일대의 토지와 저택을 소유했던 이회영 형제의 전 재산은 최소 6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것이었다. 1910년 겨울, 이회영 6 형제와 40여 명의 일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이회영의 나이 44. 지난한 독립투쟁의 시작이었다. 그곳이